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6주차에는 곡선 접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차에는 이 중간고사 직전인 7주차죠. 이 7주차에서는 이 지금까지 범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함께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차 이 동영상 강의 내용이 사실상 마지막 이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꼭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곡선 접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보간과 그 다음에 회귀를 의미해요. 곡선 접합이라고 하니까 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영어로는 커브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곡선을 피팅한다 이거죠. 보통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요 그림처럼 어떤 이 산점도가 있을 때 점들이 이렇게 막 찍혀 있는 거죠. 커브를 피팅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귀. 그래서 요 점들을 쭉 관통하는, 하지만 이 각각의 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 회귀식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회귀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간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점들을 모두 통과하는 이런 곡선을 만드는 게 이제 이 보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점들이 이 예시에서 의미하는 점들의 이제 뜻은 어떤 공이 이제 이 공의 속도를 10m/s부터 10m/s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10, 20, 30, 40, 50 등등의 속도로 증가시켜가면서 공에 작용하는 항력, 공기저항력을 측정해 봤대요. 그때 10m/s 속도일 때는 25N, 20m/s일 때는 70, 30m/s일 때는 380, 이런 식으로 공의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힘이 커지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점도를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누군가가 55m/s 속도에서의 힘, 이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힘은 과연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5가 대략 한 요쯤 있겠죠? 자, 그러면 대략 예상컨대 이 50일대의 힘, 즉 610과 60일대의 힘 1220 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회귀 또는 보간을 써서 어떤 이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함수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 함수를 이용해서 55일대의 힘을 계산할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귀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은 보간을 써야 될까요? 그리고 회귀나 보간을 각각 썼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치에서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런 점들을, 산점도를 대표하는 함수를 추정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회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보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각각 두 가지를 언제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우리가 얻은 이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라서 회귀를 쓰던가 혹은 보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뭔가 센서가 불안정하거나 내가 얻은 데이터들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각각의 점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x, 첫 번째 x에서 첫 번째 y를 얻었다고 할게요. x1에서 y1을 얻었어요. 근데 이 점의 이 센서 혹은 어떤 측정법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얻은 이 값이 정확한지 잘 몰라. 사실은 여기였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였을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 하나를 신뢰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식이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점들에 대한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고 이 점들을 관통하는 직선 혹은 뭐 곡선도 될 수 있겠죠. 그럼 간단한 대표식을
하나 도출해내는 방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각각의 점들이 정확도가 뭐 거의 100%에 달해.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해요. 뭐 꼭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오차율이 뭐 1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점들이 의미하는 그 바가 좀 크겠죠. 그럴 때는 회귀식보다 어떤 게 유리하냐? 보관식이 유리합니다. 보관식은 다시 말하면 이 점들을 모두 관통하는 식인 거예요. 뭐 혹은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의 곡선일 수도 있겠죠. 왜? 이 점들 하나하나가 정확하니까 얘네들을 다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회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데이터의 이 정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거. 그럼 먼저 우리가 회귀 분석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보관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최소 제곱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엑셀을 좀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이라는 걸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때 이 추세선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최소 제곱 회귀 분석입니다. 자, 최소 제곱 회귀 분석이 그래서 뭐냐, 그죠? 가령 앞에서 봤었던 이 점들 있죠? 이 점들을 관통하는 직선을 우리가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 직선의 식은 y는 a0 더하기 a1x가 될 수 있겠죠. 자, 뒤에 있는 e는 잠깐 무시할게요. 왜? 우리가 지금 직선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상수항과 그 다음에 1차항의 이제 개수값이죠.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얘는 y절편이 될 거고요. 그래서 a0와 a1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제 제일 선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하나가 결정됐을 때 과연 이 선이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점들과의 거리를 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e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색깔 선을 정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선과 각각의 점들의 거리를 우리가 잴 수가 있겠죠. y축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E1이라고 하고 거리를 마찬가지로 이 빨간 색깔 선과 두 번째 점의 거리를 E2, E3, 뭐 E4, E5, E6, E7, E8까지 우리가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의 이 회귀 분석은 뭘 하는 거냐? 이 1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잔차라고 합니다. 데이터 점과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이 얻고자 하는 직선 혹은 곡선 사이의 차이를 잔차라고 하는데 얘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예요. 잔차를 최소화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잔차를 잘 보면 어떤 건 플러스고 자 어떤 건 또 마이너스예요. 맞나요? 그러면 E1, E2, E3, E4, E5에서 E8까지 다 더하면 운이 안 좋으면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차가 있는데 마치 오차가 없는 것처럼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이 직선과 우리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잔차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잔차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 E1 더하기 E2 점점점점 E8을 하는 게 아니라 E1 제곱 더하기 E2 제곱 점점점점 E8 제곱. 자, 얘가 뭐냐? 우리가 지금 정한 직선과 이 데이터 간의 거리를 의미해요. 차이를 의미합니다. 얘는 항상 양수겠죠. 그러면 이 최소 제곱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나요? 최소 제곱 회귀 분석. 뭘 최소시킨다고요? 잔차의 제곱을 최소시키는 겁니다. 이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얘를 요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A0와 A1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0와 A1이 사실 무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빨간 색깔 선, 노란 색깔 선 전 두 개만 그렸지만 사실상 뭐 무한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선들이 다른 잔차 제곱의 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과연 잔차 제곱이 제일 작은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x점과 y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x점과 y점들을 가지고 잔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뭐 방금 제가 점 1번을 가장 왼쪽 점을 1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1번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잔차는 뭐가 되냐? 우리가 얻은 데이터, 실제 데이터의 y값 빼기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식의 y값 a0 더하기 a1 x1이겠죠. 이 둘의 차를 계산하면 돼요. 그게 e1입니다. e2, en까지.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SR이라고 했을 때 이 SR이 언제 최소가 되냐? SR을 최소화하는 A0와 A1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SR이 최소화될 때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인 근을 찾는 문제에서 예제로 한번 다룬 적 있습니다. 자, 무언가가 최소화되거나 최대화되려면 조건이 뭐였죠? 가령 어떤 x에 대한 y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y값이 최대가 되게끔 하는 x값을 찾으려면 조건이 뭐였죠? 네, 기울기가 0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f'x가 0이 되는 x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이 아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둘 다 같은 조건이에요. 언제 f'x가 0이 되냐?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러면 SR, 그죠? 요 SR의 기울기가 0이 되는 A0와 A1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지금 SR은 미지수가 펑션 A0의 함수이면서 동시에 A1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지수가 두 개예요. 지금 위에 제가 그린 이 예제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A0와 A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0에 대한 편미분 값, 그 다음에 A1에 대한 편미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R 이렇게 있을 때 이 SR식 있죠? 얘를 먼저 A0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A0만 미지수라고 보고 A1은 지금 미지수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 A0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2가 밖으로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도 같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yi 빼기 A0 빼기 A1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요 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 시그마 뒤에 있는 요거, 이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요 시그마를 좀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그마 yi 빼기 시그마 a0 빼기 시그마 a1 xi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참고로 이 시그마는 1부터 n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a0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요. 똑같이 a1에 대해서도 미분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2가 앞으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xi도 같이 나와야겠죠. 참고로 여기서 이 식에서 xi는 미지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고로 이 xi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 예제에서 여기 x축 있죠? 이 8개의 값들이 전부 다 xi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미지수처럼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A1이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i까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고, 시그마를 집어넣게 되면 시그마 yi, 근데 xi가 지금 안으로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xi yi 빼기 시그마 a0 또 xi. 자,
마이너스 시그마 A1 XI의 제곱. 이게 뭐가 된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식이 이제 두 개로 바뀌었어요. 요거가 됩니다. 이거랑 요거였죠? 자, 얘를 조금만 더 이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뭐죠? 얘는? yi를 다 더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이 위의 예제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 속도가 여기서는 x가 되고, 이 힘이 y가 되는데, 아까 시그마 yi는 뭐냐? 첫 번째 계측값 25, 두 번째 계측값 70, 세 번째 계측값 혹은 y값 380, 550 얘네들 다 더한 값입니다. 얘를 다 더하면 시그마 yi가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속도의 값을 모두 다 더하면 걔는 시그마 xi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y는 어떤 값이에요, 값. 미지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0는요. 참고로 a0가 우리가 뭔진 몰라요. 근데 이제 시그마 a0 어떤 상수값이긴 하죠. 우리가 모르지만 미지수지만 얘를 i는 1부터 n까지 더하면 얘가 뭐가 되냐? 상수를 i는 1부터 n까지 더하면 뭐가 되죠? 네, n0가 되죠. 왜? a0를 n번 더했으니까 n0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시그마 a1xi는 자, 여기서 a1이 상수입니다. 미지수지만 모르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미지수지만 어떤 상수예요.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xi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 xi는 뭐라고요? 아까 앞에 예제 같은 경우는 속도의 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 시그마 yi 빼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시그마 a0는 na0라고 했으니까 na0 더하기 xi의 합 곱하기 a1은 yi의 합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선형식이 됐어요. 여기서 미지수는 빨간 색깔로 표시된 a0와 a1입니다. 얘가 미지수예요. n과 xi의 합과 yi의 합은 어떤 값입니다. 그럼 이 a0와 a1에 대한 이제 이 1차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또 볼게요. 오른쪽 식을. 마찬가지로 얘는 xi 곱하기 yi의 합이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여기서 봤을 때 시그마 xi yi가 뭘까요? 네. 아까 x랑 y가 얘네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25가 250이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70이 1300이고 30 곱하기 380이 얼마죠? 네, 11,400 점점점점점. 자, 얘네가 바로 xi 곱하기 yi입니다. xi, yi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곱한 값을 다 더한 값이겠죠.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그마 xi, yi고 얘는 아까 비슷하죠? 왼쪽 식에서 이제 시그마 a1 xi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 xi a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a1 xi는 뭐가 되냐? 시그마 xi의 제곱 곱하기 a1이 됩니다. 얘는 뭐죠? 얘는 앞에서 이제 이 xi 값을 다 제곱한 것들을 더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 상수예요. 상수. 어떤 값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그마 xi, yi만 빼고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자, 먼저 시그마 xi a0 더하기 시그마 xi의 xi 제곱을 다 더한 거 곱하기 a1은 뭐가 된다? xi 곱하기 xi를 다 더한 거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식이네요. 1차식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네. 참고로 이 주황 색깔 박스 안에 있는 건 요 두 개의 식을 정리한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식을 저는 이제 어려운 식을 좀 지향하는 편이라서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좀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미 선형 시스템을 푸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를 AX는 B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A0와 A1이 미지수입니다. 여기서는 X 벡터라고 했지만 이 X 벡터가 A0와 A1이 얘네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식에서 A0, A1의 개수들을 따서 N, 그 다음에 시그마 XI. 그 다음에 오른쪽 식에서 A0와 A1의 개수들을 따서 XI의 합, 그 다음에 XI 제곱의 합. 자, 얘네가 이제 A 행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식의 오른쪽 항에 있는 애들이 다 이제 B 벡터가 되겠죠. 어떤 값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 A 행렬, B 행렬이 얘네들이 다 상수들이에요. 상수로 이루어진 개수값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몇 가지 데이터 점들을 가지고 다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얘를 쓰면 된다. 어떻게? 가우스 소구법으로. 나는 그냥 식을 외울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주황 색깔 박스를 외우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가 총 8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x값과 y값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최소제곱 방법으로 직선을 접합시켜라. 회귀시켜라. 자, 이런 얘기죠. 이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다? n. 자, 이 n은 뭐냐면 여기서 데이터 개수예요. 그럼 여기서의 n은 8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시그마 x, 요 두 개. 시그마 x는 이 x값 다 더하면 됩니다. 10부터 80까지. 그러면 시그마 xi는 요 위에 뒤에 합이 다 나와 있죠? 맨 아래 행에서 3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 제곱의 합. 얘가 20400. 자, 참고로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게 된다면 이렇게까지만 줍니다. xi, yi까지. 여러분들이 오른쪽은 좀 늘려서 좀 늘리셔서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xi 곱하기 yi는 참고로 xi 제곱은 이 10을 제곱한 거고 20을 제곱한 거고 30을 제곱한 거 여러분들 다 이제 이 값들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i, yi는 각각의 측정 포인트에서 x값과 y값을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쭉 채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 xi, yi는 여기 있네요. 312850입니다. 그 다음에 yi의 합은 5135네요. 5135. 자, 얘네들을 다 구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다가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가우스 소거를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 식을 쓰셔도 되고요. 가우스 소거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가우스 소거법 쓰실 분들은 n 데이터 개수 8, 그 다음에 아까 구한 360, 20400,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교수님, 이 식을 주황 색깔 식을 외우는 거나 요 파란 색깔 안에 있는 요 행렬을 외우는 거나 요 행렬 안에도 결국에 어디가 n이고 어디가 xi이고 어디가 x제곱인지 이걸 외워야 되나요? 자, 요것도 뭐 외우지 말라고 안 외워도 된다는 건 아닌데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할 모든 회귀 내용을 이 행렬을 만드는 한 가지 이제 팁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회귀 부분 마지막에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요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A1은 19.47, A0는 마이너스 234.26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귀식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19.47 곱하기 V 빼기 234.267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참고로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그 엑셀에다 찍어보고 이 점을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오른쪽 클릭해서 추세선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추세선을 식을 도출하라고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엑셀이 이제 최소 제곱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뒤에 거는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숙지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직선에 대한 회귀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y는 a0 더하기 a1x 가지고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A0, A1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였죠. 자, 근데 이 회귀는 되게 재미있는 게 X가 꼭 1차항이 아니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알파 2의 베타 X. 얘는 너무 다른 식인데요. 아까는 Y는 A1, A0 더하기 A1 X였잖아요. 너무 다른 식인데 자, 요런 지수, 특히 이런 지수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뭐 이런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지수식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다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선형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식의 선형화라고 하거든요. 비선형식의 선형화. 무슨 말이냐? 자, 가령 y는 a2의 b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그냥 a, b로 하죠. 네. y는 a2의 bx다. 자, 양변에다가 자연 로그를 씌워줄게요. ln. 자,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ln y가 되고 그 다음에 a2의 bx는 자, 얘가 이제 쪼개지게 되죠. 얘가 뭐가 되냐면 ln a 더하기 ln 2의 bx로 쪼개지게 되고 얘가 bx가 됩니다. 그래서 ln y는 ln a 더하기 bx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꿔 좀 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ln y를 우리가 0 치환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이 ln a는 우리가 새로운 상수 a0로 바꿔줍시다. 왜? a는 어차피 어떤 값이었어요. 미지수긴 하지만 모르는 값이지만 어떤 무슨 값이에요. 걔한테 ln을 씌워주면 또 다른 새로운 값이 되겠죠. 그걸 a0라고 하고 자, 마찬가지로 b, x인데 여기는 그냥 b네요. 그냥 1차항이 됐지만 그래도 기왕 아까 lna를 a0라고 했으니까 그냥 b도 a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0는 우리가 a0를 lna라고 했고 그 다음에 a1은 b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0와 a1을 구할 수만 있으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뭐 a1을 구하면 바로 b를 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를 g에 대해서 이 y에다가 ln 씌운 g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했던 선형 직선식을 회귀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와닿지 않는 눈빛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a2bx라는 식을 가지고 위에 있는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시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얘를 양변에 지금 좀 깨졌는데 네, 양변에 ln 씌워주게 되면 위에서처럼 ln y는 ln a의 2의 bx 결국 ln a 플러스 bx가 됩니다. 얘를 a0, b를 a1, ln y를 g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그대로 놔두고 d가 뭘까요 도대체? 얘가 ln y라고 했는데 그죠? g는 뭐냐? ln y입니다. 그러면 g 데이터는 800, 980, 1500, 1945 이런 애들에다가 ln 값을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기 있죠? 내가 ln 800을 치면 뭐가 나오냐? 자, 6.68이 나옵니다.
좀 지울게요. 잠시만요. 좀 아래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써야 돼서 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G는 ln-y였다. ln-800은 6.68이었다. ln-980은 6.899. 그 다음에 ln-1500은 7.31이고 ln-1.6은 1.6이에요. ln-1945는 7.57이고 ln-2900은 7.97. 네, 맞죠? 7.57, 7.97. 그 다음에 ln-3600은 8.19. 자, 요게 G입니다. G. 그죠? 그래서, Y가 아니고 G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 식이 이 Y가 아니라 G로 바뀌었어요.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N, X의 합, X의 합, X제곱의 합, G의 Y의 합이었어요. G의 합, X, Y의 합. 자, 요거였습니다. 이거 외우는 방식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있는데 그럼 G의 합은 6.68, 6.89, 7.31, 7.57, 7.97, 8.19를 더하면 됩니다. 얘네 더하면 계산기로 더해보면 44.6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4.6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XG의 합은, 자, XG의 합은 0.4 곱하기 6.68. 그렇게 되면 얘가 2.67, 그 다음에 5.51, 0.8 곱하기 6.89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7.31을 하게 되면 8.78, 12.11, 15.94, 18.8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쭉 다 더해주게 되면 네, 63.9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63.9가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 왼쪽 항들을 좀 채워볼까요? n은 데이터 개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6개. 얘는 6. 그 다음에 x 값들의 모든 합을 계산을 해보면 0.4 더하기 0.8 더하기 1.2 쭉 해보게 되면 얘가 8.3이 나옵니다. 8.3 마찬가지로 8.3. 마지막 x의 제곱의 합이죠. 0.4의 제곱은 위에 쓸게요. x의 제곱 0.16, 0.64, 1.44인가요? 1.44, 2.56,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29. 자, 요 위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14.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 가우스 소구법을 하기 위해서 전진 소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행이죠. 네, 첫 번째 행에다가 뭐 확장행렬 쓰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6분의 8.3을 곱하고 아래에 빼주게 되면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2.6, 2.2로 바뀌 나와요. 그럼 2.6 마지막 행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2.6 곱하기 A1은 2.2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A1은 0.8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진 대입을 통해서 A0를 계산해보면 6.27이 나오죠. 자, 그럼 A1과 A0가 나왔네요. 아까 A0는 ln-A라고 했고 A1은 B라 그랬죠. 그러면은 B는 바로 나왔네요. 0.84. 그 다음에 A0는 ln-A인데 얘가 6.27이에요. 그럼 A는 2의 6.27이겠죠. 그래서 이 EXP, 그러니까 exponential 6.27을 계산해보면 528.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식은 y는 a의 2의 bx였죠. 얘가 528.5 곱하기 빼겠습니다. 곱하기 생략 2의 0.84x. 자, 얘가 뭐다? 이 식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회귀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지수 모델의 한정이지만 요 개수 조합이 제일 잘 대표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여기서 왜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가 아까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점들이고 얘가 아까 우리가 빨간 색깔 선이 우리가 구한 528.5 곱하기 2의 0.84x였어요. y는 이걸 그린 거예요. 잘 맞죠?
네, 아주 잘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y 값에다가 ln을 씌워주게 되면 이제 g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 직선은 이제 g는 자, 기억이 안 나네요. 6.27. 6.27 더하기 네, 0.84 x가 되죠. 자, 얘랑 또 lny, 그러니까 g로 바꾼 점들의 데이터랑 또 잘 맞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선형 조합을 했고요. 회귀를 했고요. 얘를 여기로 옮겨보면 마찬가지로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비선형 관계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선형화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회귀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항식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 앞에서 배운 거는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뭐 선형을 다시 말하면 1차항 1차 회귀 분석입니다. 1차. 근데 우리가 회귀시킬 때 쓸 수 있는 회귀식이 y는 a0 더하기 a1x만 있을까요? 더 있을 수 있겠죠. a2x 제곱이 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a3x의 세제곱까지 있을 수 있겠죠. 점점점점점. 다항식의 차수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1차식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항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지금 아래 그림처럼 누가 봐도 데이터를 찍어봤더니 얘가 2차 함수 혹은 고차 함수를 쓰면 더 잘 맞을 것 같다. 자, 이럴 경우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항의 개수를 늘려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산점도를 보여주고 있다. 직선이 왠지 아닌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항을 늘려주는 것을 아주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냐? 뭐 3차항까지는 뭐 제 반복이니까 우리는 이제 2차항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항까지. 2차 다항식까지 우리가 이제 회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2차 다항식도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 다항식을 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항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 잔차들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SR이라고 했을 때 이러면 이 잔차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얘네의 제곱이 최소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미지수가 3개예요. A0, A1, A2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0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A1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A2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자, 얘를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이 시간과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학 선배님들이 잘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오른쪽 연립 방정식처럼 정리가 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가 3개의 미지수 A0, A1, A2가 우리의 미지수예요. 그 다음에 3개의 방정식. 그러면 이게 뭐다? 선형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참고로 아까 식이 이제 좀 눈에 익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겠지만 요 초록 색깔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얘네들이 뭐죠? 앞에서 봤었던 네, 이 개수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1차항의 케이스고요. 지금은 항이 늘었죠? 항이 늘어서 뒤에 있는 애들이 따로 붙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까지.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A 매트릭스를 다시 구성을 한번 해보면 A 매트릭스 다시 구성해보면 빈 공간이 많지가 않은데 뭐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A 매트릭스는 N XI의 제곱 XI의 제곱 XI의 세제곱 XI의 제곱 XI의 세제곱 XI의 네제곱. 뭔가 패턴이 보이시나요? B는 YI XI XI의 제곱 YI의 합. 자, 네, 뭔가 사실 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을 하나 더 늘렸으면 여기 뭐가 될 것 같아요? XI의 세제곱일 것만 같죠?
여기는 xi의 4제곱일 것만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보다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왠지 요거는 1차 앙크죠? 그래서 정확히 이 n을 다시 써보면 뭐가 되냐면 시그마 1이에요. 시그마 1을 n번 더한 거예요. 그게 n인데 1차 하나씩 늘려주고 두 번째 행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x가 늘어났고 아이고 요렇게도 x가 하나 더 붙었고 요렇게도 x가 하나 더 붙었고 x 하나 더 붙고 더 붙고 하나 더 붙고 하나 더 붙고 하나 더 붙고 자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x가 하나 더 붙고 x가 하나 더 붙고 이런 패턴이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B 벡터에서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yi로 시작하고 x가 하나 더 붙고 x가 하나 더 붙죠. 그죠? 이런 식의 패턴도 괜찮아요. 아주 외우기 쉬운 방법입니다. 당식 회귀 분석할 때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당식 회귀 분석 말고 좀 다중 회귀 분석할 때도 그렇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외우시기보단 이렇게 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요 식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y는 다시 쓰게 되면 a0 곱하기 1 더하기 a1 곱하기 x 더하기 a2 곱하기 x 제곱이 되죠. 자, 1 x 제곱입니다. 자, 요 가운데 거 좀 지워볼게요. 네, 다시 제가 채워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나중에 이제 다중 선형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팁은 A0, A1, A2 이 각각의 개수들 있죠. 이 개수 순서대로 이 A 행렬 위에다가 써줍니다. 1, X, X제곱 지금 A라는 표시 좀 지워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1, X, X제곱. 자, 그 다음에 모든 항들은 시그마들이 다 있어야 돼. 자, 뭘 할 거냐? 참고로 요 방법은 앞으로 뒤에 나오는 회귀 분석도 똑같이 쓸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시그마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 이 위치에는 요 각각 행과 열에 위치한 요 값들을 곱하시면 돼요.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뭘 것 같아요? 1 곱하기 x. 그럼 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 곱하기 x제곱. 여기는 x 1. 그럼 x. 여기는 x제곱. 여기는 x의 세제곱. x제곱 곱하기 1, x제곱, x제곱 곱하기 x, x의 세제곱, x제곱 곱하기 x제곱, x의 제곱. 자,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B는요. B는 뭘 해줄 거냐면 y1, yi, 시그마 yi인데 여기에도 1, xi 제곱 이런 순서대로 채워주면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좋냐? 만약에 우리가 이 xi가 아니라 x의 세제곱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갑자기 x제곱 안 쓸 거야. 난 x세제곱 쓸래. 그러면 얘를 그냥 x세제곱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나는 x세제곱 안 쓸래. 나중에 이건 사실 나중에 뒤에 설명해야 되는데 기왕 지금 설명하는 김에 설명을 하자면 난 다항식 싫은데 그냥 lnx 쓸 건데 하면은 여기를 그냥 lnx를 쓰면 돼요. 물론 이제 곱이 그러면은 얘가 lnx 그 다음에 x 곱하기 lnx 이렇게 바뀌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 이 합을 구할 때 좀 귀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 항들이 뭐가 됐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혹시 이제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무나 이제 감동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되게 저는